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해볼 작품은 김광규 시인의 묘비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에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정신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잊혀지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에 나오는 시인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역사가와 시인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반어라는 건 말을 반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 역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정신적 가치를 이렇게 외면하는, 도외시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묘비명까지 세워진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묘비명까지 세워지는 것. 어떤 사람? 정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 이 사람이 묘비명이 세워지는 건 좋지 않은 일이다. 좋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글을 쓰는 시인이, 문인이 이 위에 1번에 나온 이렇게 삶을 살 사람을 위해서 묘비명을 써주는 것은, 이게 문인, 여기서 나오는 문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문이가 아니죠. 여기 나오는 문인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추구해야 하는 사람. 자, 여기서 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거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문인이 지금 묘비명 세우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다. 자신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묘비 같은 곳에 묘비명이 세워지는 거는 물질적인 어떤 근거로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묘비가 세워진 것만으로, 묘비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시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에서는 방금 언급한 1번에서 3번이 지켜지지 않은 사회를 반어적으로 비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 시는 어떤 식의 내용 구조로 전달을 하고 있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연을 봅시다. 여기 쓰질 않았네요. 세 번째 써줄게요. 묘비가 세워지는 것 자체만으로 보다 하나의 역사다.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내용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속적인 어떤 부귀, 영달을 추구했던 인물이 남긴 훌륭한 비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영달을 추구했던 사람이 남긴 훌륭한 비석, 비꼬는 거죠. 훌륭한 비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연은요. 물질적 가치에 약간 이제 잘 녹아들어가 있는, 물질적인 가치에 약간 조금 툭 빠져있는 그런 문인이 남긴 어떤 거? 위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는 묘비의 어떤 가치와 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에 대한 전망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묘비의 가치, 그리고 시인의 역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내용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 줄씩 읽으면서 가볼게요.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라 그랬어요. 단 한 권의 소설도 안 읽었다는 거는 정말 정신적인 가치를 하나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 여기서 부정적인 걸 세모로 해줄게요.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라 그랬네요.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돈을 벌었고, 이건 뭘 뜻하겠어요?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해서 결국에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나는 정신을 갖다 버렸지만 내 삶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행복하게만 살았던 이 사람은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훌륭한 비석.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사실 훌륭한 게 아니지. 어떻게 훌륭할 수 있겠어, 그치? 결국에는 어떤 이처럼이라는 지시어의 사용을 통해서 써줄게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지시어의 사용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직접 보고 관찰하면서 서술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묘비를 앞에 두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자, 여기 나오는 유명한 문인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유명한 문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인은 원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물질적 가치의 본질,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 말고 원래의 가치의 본질을 잊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정신적 가치에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인물의 묘비명을 써준 이 문인이 글을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자, 여기도 지시어를 또 썼죠. 지시어. 여기 나온 지시어도 위에 나오는 이처럼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어느 유명한 분이니 글을 그려있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여기는 바로 반어법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사실은 나는 훌륭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명한 문인이 사실 유명한 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조차도 정신적인 걸 포기하고 물질적인 걸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비꼰 거죠, 한번. 그래서 반어법이 쓰여진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에 뜨거움 꿋꿋이 경기며, 자, 여기도 바로 지시어가 될 거예요. 지시어 왜 사용하는지 기억 꼭 해주세요. 이 묘비는 살아남아. 자, 이 묘비는 살아남아. 어떤 묘비? 유명한 문인이 자신의 정신적 가치를 하나도 담지 않고 정말 영달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묘비명, 세속적 가치가 만들어낸 거짓 기록이죠. 써줄게요. 세속적 가치가 만들어낸 거짓 기록.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왜 기록이야? 묘비는 쓰여지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역사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써지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어떤 삶을 살았나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일단은 묘비명이 생겼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가 거짓된 기억을 만들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훌륭하다고 써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자, 여러분, 사실 정말 귀중한 사료가 될까요? 여기서 사료는 동물 사료가 아니죠. 뭔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물을 여기서 사료라고 한 건데, 이거 귀중한 사료는 반어법 사용한 거죠. 반어법.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거짓이 역사로 남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역사로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그러니까 진실된 역사를 기록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거짓이 판치기 때문에. 그리고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어떤 사람을 뜻해요? 진실된 가치를 남겨야 할 사람이 되겠죠. 진실된 가치를 남겨야 될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어디에 자신의 정신적 가치를 남길 것이냐. 자, 냐라 불어내냐. 냐 무슨 법? 서리법이에요. 자, 서리법은 질문의 형식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여기 서리법 쓴 이유는 뭐야? 진실된 가치를 시로 남겨야 하는 시인이 설 곳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서리법은.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묘비의 어떤 가치와 시인의 역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요 시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좀 더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옳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가 이 시의 주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